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이번에는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환경산업, 산업폐기물 쪽이죠. 이쪽 관련과 철도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폐기물 쪽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산업폐기물 쪽에서 슬래그 문제가 많이 나오죠. 슬래그 이게 제철소라던가 제철소나 철강 제품 사용하는 공장에서 이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래서 뭐 한때 문제가 좀 많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슬래그를 이용해 가지고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슬래그를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슬래그 처리 업무는. 이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PS볼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S볼에서 자, 요 PS볼 같은 경우는 슬래그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만들어서 환경 친화적 기술이다. 말 그대로 이 슬래그를 산업 폐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볼을 만드는 거예요. 공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동그랗게 미세 둥근 미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재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환경도 지키고 다른 곳에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일석이조죠. 이러면은 그래서 5mm 이하의 둥근 미립자로 만든다. 재활용을 한다. 뭐 연마제나 뭐 스처리어제나 지붕제, 뭐 보수보강제, 뭐 특수제, 레미콘, 아스콘, 뭐 등등등등, 뭐 골제나 건자재 쪽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마이스터가 장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 내용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 내용이 좋아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뭐 지금 차트는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알고 있는 게 이제 철도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경협주네요. 비슷하게 가겠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밀렸죠. 네, 28일날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트럼프랑 밥 안 먹고 헤어지면서 강하게 밀리고 이날 한 번 더 밀렸죠. 2차 하락이 나온 거는 이제 최선희 그 외무성부상이 인터뷰를 했죠. 너네랑 비핵화 얘기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단절할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관심 가져달라 인터뷰를 해서 한 번 더 밀렸죠.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보자고요. 이 두 가지가 큰 틀인데 철도랑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을 한 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도 투자가 좀 활발한 쪽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국내 제철소인 뭐 포스코, 현대해철, 동부메탈, 뭐 율촌,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등등 뭐 있는데 세아베스틸은 제가 듣기로 전에 그 계약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12년 동안 뭐 슬래그 처리 비용을 안 올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동결되면 이제 점점 수익성 악화가 되는 거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군산 공장인가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인데 왜 실적이 안 좋냐? 이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쿠웨이트의 주력 사업이 진출해 있다. 자, 쿠웨이트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생각해보면은 원유. 그러면은 유가가 상승해야지 좋다. 그래야지 좀 국가에 돈이 남아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얘네는 유가로 돈을 버는 나라니까. 근데 작년에 유가가 또 50불 아래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얘네는 50달러 아래면 수익이 안 나요. 수익성이 잘 안 나. 넘어가서 적어도 한 6, 70달러 막 6, 70달러는 적어도 돼야 돼. 70달러 정도는. 그 이상 가면 더 좋고 뭐 예전처럼 100달러 이상 가면 좋은데 그건 어렵잖아요, 지금. 미국이 시세 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웨이트 쪽에서 사업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게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중동 쪽은 추가로 들어오는 거고, 매출이 추가로 모색하는 게 이제 남북 경협 쪽으로 해서 철도 관련주.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밥도 안 먹고 헤어지고 인터뷰는 한 해 뭐 비핵화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앉아있고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 시황 영상에 요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북한 쪽에서 이제 그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을 끊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출근을 했다고 하죠, 연락소에.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우리나라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둘만 관련된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련이 안 된 게 아니죠. 둘만 관련된 게 아니다. 미국이 중요하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랑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살짝 손을 내밀었다. 북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 금지. 이거를 다시 실행하려고 했는데, 추가 제재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잠깐 기다려 하고 커트해냈어요, 트럼프가 대화하자 요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감 쪽 보면은 분봉을 잘 보시면은 5분 봉을 밑에 이렇게 아침에 개파락 출발해서 미국 영향이죠. 미국의 국채, 이제 단기채랑 장기채랑 금리가 역전됐다. 3개월 10년, 솔직히 3개월하고 10년이랑은 보통 비교를 잘 안 하죠. 네. 어찌 됐건 그 얘기를 하면서 2007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을 때 갖다 붙이면서 그 사건 때문에 밀렸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 나오고 횡보하다가 마감 무렵에 오후에 이 연락사무소 쪽에 북한 직원들이 출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살짝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도 있느냐, 요런 부분이 화두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보시면은 기존에 한 6,700원 전후 요 구간에서는 앞에 보셔도 계속 지켜주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지켜주는 구간이 나오죠, 기존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쪽 구간에서는 한번 지켜줬었어요, 3월 15일날.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인지를 하셔야 돼요. 6,700원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이 에코마이스터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하셔서 지금 50%가 넘는다고 하셔서, 뭐 자금도 꽤 크신 분인데 거기다가 또 100%를 다 들어가셨대, 이 종목으로. 그래서 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조금 기다려서 반등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갑자기 트럼프랑 뭐 김정은이랑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엄청 좋은 대화가 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경전 좀 버린 다음에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요 8,100원 뭐 요 부분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은 메꿔진다고 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지 이 갭은 소멸되는 갭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갭을 소멸한 다음에 좀 쉬겠죠. 그래서 한 요게 8,700원 부근 정도 돼요.
그러면은 6,700원에서 한 2,000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좀 쉴 텐데 여기서 조금 손절을 하고 만약에 8,700원까지 오면 조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느냐, 한 절반이라도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나는 죽어도 여기서는 손절을 못 하겠다, 손실이 너무 커서 라고 하시면은 아주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기약은 없어요. 이거는 기약은 없는데 뭐 좋은 소식이 또 들리면은 김정은이 비핵화 다시 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 정도는 쉽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추가적으로 또 협상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 한 12,500원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절대 이런, 아까 실적 보셨죠? 절대 100%갈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아직 적자 진행 중이죠.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모르는 일인 거잖아. 그거는 나중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자르고 가셔야 돼요. 최소한 12,500원 가면 뭐 나는 조금이라도 일찍 정리를 하고 싶다면은 1차는 한 8,700원 700원 여기서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절반은 다른 종목 주도주 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경업주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니까. 사실 투자라기보단 투기죠. 아직은 테마니까. 북한이 비핵화가 확정되고 경제 개방이 확정되면은 그때부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투기예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경제를 개방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인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 예상인 거고 여러분도 예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지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투기다. 그러니까 투기니까 매매를 꾸준히 해야지. 뭐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주식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남북경영주 매매하는 거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8,700원 절반 매도 이게 좋고 때려 죽여도 손실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2차 목표치인 12,500원 정도 가면은 여기도 괜히 생긴 가격은 아니죠. 여기만 보면은 계속 의미를 만들죠. 이 구간에서 최근에도 계속 12,500원 돌파 실패하고 밀리고 돌파 실패하고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실패하고 밀린 다음에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매수가가 이거보다 좀 더 높으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12,500원 가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때 엄청난 호재가 터져갖고 장대양봉으로 막 뚫어내는 게 아닌 이상 12,500원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하고 기업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좋은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똑같이 기업 내용이 좋아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당장 수익은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은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으면은 살짝 흔들려서 마이너스권 갔다가 올라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 놈은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치라는 거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현재 실적과 이런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성장 가능성은 좋아요. 근데 그건 아직 가능성인 거고 테마인 거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산업화가 됐다고 했죠. 근데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아직 테마인 거예요. 현재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테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실적이 되고 앞으로 성장도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중심으로 하고 적어도 7, 80%를 하고 20, 30% 정도 실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를 보유하고 만약에 이 안에 예외가 있다면 한 바이오 정도는 되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당장은 안 나오니까 대신 성장이 뭐 무궁무진한 거죠. 뭐 길려드 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 하나면은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결국은 실적과 성장을 다 이뤄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안에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섹터라고 봅니다. 요 정도로 해서 7, 80%, 테마는 20%, 많이 해야 30% 정도로 매매 관점으로만, 매매라는 건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트레이딩 그런 영역이에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매매한다. 실적 요런 거는 실적이 되는 부분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유한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12,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건 가능성이에요. 8,700원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갭은 한번 메워야 되니까. 갭 메우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갭 한번 메우고 지금 1월 말부터 코스피 갭 메우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2달째.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갭 메우고 좀 쉬었다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국제정세에 따라 달라. 근데 만약에 8,700원을 간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내면은 그 다음에 12,500원까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50% 넘는 손실이 나면은 이거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 투자자로서. 그런데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해요. 주식은 어차피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 손실 보신 분도 주가가 2배 되면은 2배가 되면은 본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되는 거를 단기간에 본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처음에는 뭐 10% 20%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10% 20%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50%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70% 그 다음에 100% 70% 정도만 가도 100%가 멀지 않았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상해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에 조금이라도 이제 희망적인 이슈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당장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요 갭 메우고 나서 8,7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라면 8,700원부터 절반씩 매도해가지고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업 자체의 사업 내용은 좋아요. 근데 당장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 테마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있는 이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도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